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며 비트코인은 날아오르고 있지만 알뜰코인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처럼 그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흐름과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뜰코인들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토 시청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흐름을 타면서 최고점 갱신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도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알뜰코인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줄 때 따라서 상승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코인들은 큰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50%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갱신해주지만 알뜰코인이 최고점을 향해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시장의 관심이 비트코인에게 쏠려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뜰코인들은 비트코인을 따라온다고 착각을 많이 하지만 현실을 되돌아보면 알뜰코인 잡고 계시는 분들은 계좌만 보셔도 손실 중이실 겁니다. 사실상 비트코인과 알뜰코인의 흐름은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차이가 존재한대요. 지금부터 비트코인과 알뜰코인이 다른 이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본 내용 들어가기 전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날이 갈수록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트럼프 당선 때문만은 아닌데요. 여기엔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거대한 손들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장 장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11월 7일 ETF 유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관이 단순한 투자 자금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뒤흔드는 진정한 플레이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흐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지금의 가격 상승을 즐길 단계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뜰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집중되는가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우호적인 규제 분위기가 한몫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고액 투자자와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입을 하는 반면 알뜰코인 시장은 개미 투자자 위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알뜰코인은 비트코인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알뜰코인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시총이 크고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뜰코인은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되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접근을 꺼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뜰코인이 재평가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알뜰코인에도 일정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특히 헌신적 기술이나 실용성을 갖춘 프로젝트들은 기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탈중앙화 금융, 대체불가 토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들은 회복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시장의 자금이 알뜰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데이터들은 비트코인 도미너스, 이더리움 도미너스와 인덱스 지표를 보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너스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고 주춤일 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21년도 3월만 봐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6월달부터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상승을 해주는데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뜰코인의 장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주춤을 하거나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덱스 지표로 보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알뜰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입니다.
인덱스 지표를 보시면 35로 숫자가 크게 있는데 100중 35로 현재 비트코인 시즌이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이 완전한 비트코인 시즌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이 완벽한 상승세에 올라타려면 인덱스 지표에서 60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알트코인들이 언제쯤 불장이 다시 찾아올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들로 볼 때 아직 알트코인 시장의 시계가 완전히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것이며 알트코인에 대한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코인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알트코인들의 대장주인데요. 저희는 알트코인 대장주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잠시 주춤할 그 순간 알트코인 대장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완전히 판도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부터 그 가능성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수 있으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 알트코인들의 내용들은 오늘 영상에 전부 담지 못하였습니다. 1편, 2편에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눈에 띄게 주목받는 알트코인 대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에 발맞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3일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하였으며 7월 23일부터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ETF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지털 지갑 없이도 전통적인 증권 계좌를 통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유동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ETF 시장에도 역대 최고 주가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더리움 ETF 흐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며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은 2014년 4분기에도 이더리움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결속을 위해 경제적 정렬, 공유된 가치와 문화, 기술적 상호 용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EIP776이 제안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이 제안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간인 블롭의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블롭은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가능하여 성능을 높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마치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교통량에 따라 변동하듯 블롭의 가격도 수요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시에는 비용이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EIP776에는 블롭의 최소 가격을 약 1센트 수준으로 약간 높여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 변동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개선안을 통해 사용자들은 더 예측 가능한 수수료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네트워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수수료 변동을 덜 겪게 하려는 개선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EIP776과 같은 개선안들이 이더리움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서비스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의 비전과 이런 다양한 개선안들이 결합되면서 이더리움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될 것입니다. 또한 비탈리 부테린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더리움 확장성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서지 및 더 스플러지와 같은 로드맵의 일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롤업 기술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롤업은 이더리움의 메인 체인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수를 줄이면서도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초당 1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성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와 같은 신기술에 대비한 보안 강화 노력도 눈에 띄는데요. 부테리는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암호화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이에 대비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보안 강화는 단순히 현재의 성능 개선을 넘어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더리움의 생명력을 한층 더 연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이슈들만 봐도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에 노력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괜히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아니었네요.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에게 가려져는 있지만 비탈릭 부테린의 끝없는 혁신과 끊임없는 발전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단순한 알뜰코인을 넘어서려는 이더리움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 기대할만 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숨겨진 움직임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인데요. 알트코인의 별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과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갱신을 할 때 다음 고점을 갱신을 해준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왜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보다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는 과거에도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주목을 받다가 급격히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락에는 전체 거래소 세계 3위였던 FTX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 솔라나는 FTS와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큰 투자를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으나 FTS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솔라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FTX 거래소 파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왜 파산을 하였는지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정말 미친놈 아닌가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는데요. FTX 몰락은 단순한 실수나 불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FTS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자회사에 빌려줬고 그 자금을 고위험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들이 실패하면서 결국 FTS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 건데요. 두 번째로는 투명성 부족과 내부 관리 문제입니다. FTS와 알라메다 리서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재무 관리는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예치금과 회사 자산이 뒤섞이며 외부에서는 회사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내부 문제가 고객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큰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FTT 토큰의 가치 하락입니다. FTS가 발행한 FTT 토큰은 FTS의 주요 자산 중 하나였는데요. 어느 날 대량 매도 소문이 퍼지면서 FTT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바이낸스도 전량 매각을 하면서 토큰 가치의 급락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FTS의 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대규모 출금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FTT 폭락 이후 투자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자금을 대거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FTS는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이 대규모 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FTS는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솔라나의 하락의 배경에는 FTS 파산 사태가 제일 충격적으로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긴 시간 잔재받은 솔라나가 23년 후반부터는 큰 상승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라나가 지옥의 맛을 맛보고 다시 급부상한 지는 불과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코인은 처음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이어 댄스 업그레이드 등을 앞두고 매수세가 더욱더 몰려들고 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0%가 2025년에 솔라나 가격이 $6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으로 ETF도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SEC는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솔라나의 증권선 여부와 선물 시장의 부재 등을 이유로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초반에는 ETF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었으나 결과적으로 SEC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솔라나도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전망이 밝아 승인은 내년에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라나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과연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총이 괜히 높은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순간이 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알트코인 대장주들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것이고, 지금까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왔지만 그동안 누적된 기술적 발전과 기관들의 잠재적 관심이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강력한 비전과 혁신으로 시장을 새롭게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술적 개선을 통해 유동성과 기관 투자를 끌어들이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 비탈리프 테린의 혁신적인 개선안으로 네트워크 확장성과 보안을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솔라나는 FTX 파산 타격에서 벗어나 업그레이드와 ETF 승인 신청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고, 알트코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비트코인 조정 시 주요 대장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알트코인의 진정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알트코인이 대장주인데요. 저는 역사적인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알트코인 대장주의 숨겨진 가능성을 보셨다며 다음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숨은 배경에 대해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다가올 변화의 물결을 저와 함께 맞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